5G는 메가bps 단위였던 전송 속도가 최고 20GBps로 높아지고 1ms 이하의 초저지연을 보장합니다. 단위 면적장 지원 디바이스의 수도 10배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5G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AR, VR, 자율주행, 실시간 원격 제어, IoT, 스마트시티 등이 거론됩니다. 지난해 시작한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수가 생각처럼 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5G의 미래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처럼 속도와 지연 시간, 지원 디바이스 수, 안정성까지 수십 배 향상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가입자 모두가 기가급 속도로 통신한다는 것은 RAN에 엄청난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는 성능은 물론 구축 및 운영 비용의 부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RAN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윈드리버 시스템즈의 한상우 매니저를 모시고 5G RAN의 변화와 이를 위한 오픈소스 인프라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픈소스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5G 환경에서는 통합되어 있던 RAN이 모듈화되고 개방형 플랫폼이 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가지는 가상 RAN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5G RAN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이유와 실질적인 변화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나 컨테이너 등 클라우드의 장점이 적용되면서 5G RAN은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 RAN이 개방형 인프라가 되면서 오픈소스의 비중이 커집니다. 물론 모바일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것인 만큼 범용 오픈소스 플랫폼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5G RAN을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이자 오픈소스 vRAN 엣지 가상화 플랫폼인 스탈링X의 분산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구축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오픈소스 스탈링X의 기술 지원과 유지 보수, 커스텀 기능 추가 등이 더해진 상용화 버전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소개하겠습니다. 윈드리버는 인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 및 솔루션 업계의 선도 업체로 VxWorks나 WR 리눅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거의 모든 이동통신 장비 개발 및 제조사가 윈드리버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스탈링X의 주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한상우 매니저는 정확한 직책이 시니어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입니다. 윈드리버 코리아에서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G 시대부터 노드비 및 RU 장비를 개발한 경력을 가진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IDG 테크 웨비나는 사전 녹화된 발표 내용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지금 바로 오른쪽 채팅창에 물어보시면 한상우 매니저와 윈드리버의 전문가들이 직접 답변해 드립니다. 발표 내용은 실수 없이 잘 정리된 영상으로 보시고 의문점은 그때그때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발표가 끝나도 질의응답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복잡하거나 긴 질문은 메일을 주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통신 인프라가 4G LTE에서 5G 뉴 라디오로 변화하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리밍, 자율주행, IoT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5G망을 통해 제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들을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성능적, 기능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에서는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했는데요. 먼저 AR, VR, UHD와 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에는 초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을 제안하였습니다. 5G 규격에 따르면 초광대역 이동통신의 요구사항은 최고 속도가 20GBps이며 신호가 낮은 지역에서는 100Mbps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시간 원격 제어 같은 실시간성이 필수인 제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이 필요합니다. 5G 규격에서는 이를 위해 1ms 이하의 초저지연을 보장하고 10의 -9승의 에러율에 해당하는 높은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은 단위 면적당 많은 수의 디바이스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5G 규격에서는 1제곱킬로미터 단위 면적당 100만 개까지의 디바이스를 지원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4G LTE 대비해서 5G의 전송 속도는 최고 500Mbps에서 20Gbps로, 지원 속도는 50ms에서 1ms로, 단위 면적당 지원해야 하는 디바이스의 개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10만 개에서 100만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5G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5G는 구조적으로 4G LTE 대비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랜 장비들은 장비 개발사가 단독으로 전용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하나로 통합 개발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된 특징인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단위 면적당 많은 수의 디바이스를 커버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과 기존 대비 구축 및 운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통합되어 제공되던 랜의 요소들을 분리하고 그 구성 요소들의 인터페이스 기술을 오픈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전용 하드웨어에서 X86 기반의 상용 서버로, 운영체제는 개발사가 선정하거나 개발사가 개발한 운영체제 대신 스탈링 X, 쿠버네티스, 오픈스택과 같이 오픈소스이면서 어플리케이션들의 가상화 및 컨테이너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조차도 개별적으로 가상화나 컨테이너화가 돼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분리되고 오픈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G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장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5G 랜 구조에 적합하게 딱 맞게 만들어진 스탈링 X라는 오픈소스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윈드리버에서 만든 스탈링 X의 상용 버전인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윈드리버 시스템즈라는 사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1981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임베디드 시스템 운영체제와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회사명보다 VxWorks나 윈드리버 리눅스 같이 저희 회사의 제품에 더 친숙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임베디드 시장의 마켓 리더로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40%에 해당하는 마켓 쉐어를 항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소프트웨어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장치의 개수는 20억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거의 모든 전 세계 이동통신 장비 개발사를 고객으로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DNA 그리고 슬로건은 cannot fail입니다. cannot fail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를 공급해서 고객들이 절대 fail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5G LAN 구조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4G 네트워크가 어떻게 5G로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 중 노란색 부분이 현재 4G LTE 네트워크의 구조고요. 빨간색 부분이 5G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4G의 네트워크 구조는 저비용 네트워크 용량 증대를 위해 리모트 라디오 유닛과 중앙 집중형 베이스밴드 유닛, 즉 센트럴라이즈 LAN 구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G에서 4G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하려면 5G의 초광대역 요구사항을 커버하기 위해 RRU와 BBU 간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RRU와 BBU 간에 C-풀이라는 광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광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광 용량의 증설을 한다는 의미 자체는 막대한 광 구축 비용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G에서는 이렇게 광 용량을 투자하기보다는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지연 시간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5G LAN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리모트 라디오 유닛, 그리고 디스트리뷰트 유닛이라고 불리는 DU, 그리고 센트럴라이즈 유닛이라고 불리는 CU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변화의 핵심적인 이유는 RRU와 BBU 간의 성능적 속도 요구사항을 DU와 CU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G LAN 구조의 변화의 두 번째 핵심은 초저지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초저지연 요구사항은 단방향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때 지연 시간을 1ms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BBU에 집중되었던 베이스밴드 처리 유닛을 DU와 RRU의 일부 나누어 주어서 지연 시간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초저지연 시간을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AR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VR, AR과 같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자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7에서 12ms 이하로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텍타일 기술이 사용되는 원격 수술, 원격 진단과 같은 서비스는 10ms 이하, 그리고 자율주행은 10ms, 제조 및 로봇 제어, 안전 시스템은 1에서 10ms 이하의 지연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이 페이지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위해 5G 네트워크 구조는 오른쪽에 보시는 적색의 그림처럼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5G LAN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G LAN은 기존과 다르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즘 거의 모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은 플랫폼과의 종속성을 탈피하고 클라우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가상화와 컨테이너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G LAN도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 절감과 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에 사용되는 클라우드 기술을 LAN에 적용하게 되면 쉽게 빠르게 네트워크 펑션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상화나 컨테이너화하여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게 하고 요구에 따라 쉽게 확장 그리고 중단,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과 같이 각 구성 요소들의
종속성을 분리해서 오픈화된 구조로 랜을 구축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레이어별로 벤더를 선정해서 인티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상위 구성 요소들 간의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과 관계없이 하드웨어를 선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화됨으로써 이동통신 사업자는 더 이상 한 제조사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장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G 구조에서 5G로 변화하게 된 원인은 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비용과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높은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플랫폼의 성능과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윈드리버에서는 기존 랜을 클라우디피케이션 할 수 있고 초저지연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탈링X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들었고요. 랜에 적합한 인프라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탈링X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랜과 같이 엣지단에 위치하면서요. 컨테이너화되고 가상화된 서비스를 손쉽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 구성상 엣지단에 위치하여 아주 낮은 지연 시간과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개발되었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옆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호스트 OS인 리눅스와 그리고 위에 인프라 및 각 서버를 관리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가상화된 서비스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오픈스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오픈소스 플랫폼인 스탈링X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탈링X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부터 보시면 랜의 CU나 DU의 네트워크 펑션이나 또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화돼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들은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를 통해 관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들은 아르마다와 햄 오픈소스를 통해 자동화 디플로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에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 자체를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이 스탈링X에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프라 관리를 제공하는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요.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리포팅하며 문제가 있으면 리커버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호스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각종 펄트와 알람, 이벤트 등을 수집해서 관리해주는 펄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플랫폼을 위한 패치와 업데이트를 실행하고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그리고 각 서버를 설치할 때 서버의 설정을 도와주는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중요한 플랫폼의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분산된 서로 다른 서브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를 중앙에서 관리하게 해주는 디스피트 클라우드 기능들이 스탈링X를 통해 통합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되는 호스트 OS는 리눅스이고요. 이 리눅스는 초저지연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낮은 레이턴시로 패치 및 튜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PMI를 위해 레드피시, 보안을 위해 TPM, 인프라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 호라이즌, 아파치 웹서버,
스토리지를 위해 세프, 인증 서비스를 위해 키스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위해 etcd, 도커, 칼리코, 엔진엑스, 포스트그레스QL 등의 다양한 오픈소스가 통합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케일에 따른 스타링X의 구축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U나 DU를 구축할 때 서버의 수량은 필요로 하는 랜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원활한 이동통신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투자 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물리적 하드웨어 투자는 굉장히 사업자에게 크리티컬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DU단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즉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가 실행되기 위한 서버가 한 대만 필요한 경우, 이때에는 한 대의 서버만으로도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즉 필요한 인프라의 스케일에 따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존재해야 합니다. 스타링X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4가지 형태의 구축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Far Edge 싱글 서버라는 옵션을 통해서 단일 서버에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수 있는 워커와 그리고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 그리고 스토리지의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 노드 등을 한 노드에 통합해서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대의 서버로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ar Edge HA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Far Edge 싱글 서버의 구성을 두 대의 서버로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페일오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Far Edge HA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옵셔널한 것은 두 대로 구성하다가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워크 노드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저널 데이터 센터, 내셔널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스탠다드, 프레임 레벨의 옵션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레벨의 옵션은 마스터의 역할을 하는 컨트롤 노드가 2대, 그 스토리지 노드는 2대에서 9대까지, 워크 노드는 200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스타링X는 구축 상황, 즉 스케일에 따른 그 사이트의 스케일에 따른 다양한 구축 옵션을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서버의 투자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랜의 DU나 MEC 같이 네트워크 종단에 위치하는 클라우드가 서로 다른 원격지에 수백, 수천, 수만 대가 구축된 경우를 위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DU 같은 경우에 5G에서는 수십만 대에 이르는 기지국이 구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축되는 클라우드 환경을 누군가는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도 해야 하고요. 실제로 알람이 일어나면 어떤 알람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관리도 해야 됩니다. 수십만 대에 이르는 이런 개별 클라우드 환경, 개별 서버를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 투자 비용과 자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타링X에서는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이 중앙에 개별 엣지 클라우드와 서브 클라우드와 연결이 돼서 중앙에서 원격으로 이 서브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산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산 클라우드는 서브 클라우드와 엣지 클라우드를 제가 혼용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DU처럼 네트워크 종단에 위치하는 작은 단위의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클라우드는 이런 서브 클라우드의 설치 및 구축과 그리고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서브 클라우드에 배포되어야 하는 각종 이미지를
저장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기능, 그리고 서브 클라우드의 각종 상태, 알람, 이벤트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서브 클라우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픽 클라우드의 상세한 기능은 오른쪽에 그림 보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리와 설치, 설정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화면이 실제 디스픽 클라우드의 화면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센트럴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하위에 서브 클라우드의 상태, 그리고 그 서브 클라우드가 어떤 버전으로 설치가 됐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알람이 일어났는지, IP는 뭔지, 이런 등의 모든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에 위치하는 Far Edge나 리저널 데이터 센터, 내셔널 데이터 센터 등 모든 형태, 모든 구축 옵션까지 설치하거나 설정,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알람 관리 등의 거의 모든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5G LAN, 즉 기지국이나 엣지 클라우드에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링 X의 상용 버전인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스타링 X의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로 실제 5G망의 엣지 클라우드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상용화 과정을 거친 스타링 X의 상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제품 설계 목표는 5G LAN과 같은 엣지 단에 사용 가능한 고속의 초저 지원을 지향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스타링 X와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해서 복잡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윈드리버에서 개발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었고요.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컨트리뷰션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스타링 X입니다. 이후 윈드리버 개발자와 각 커뮤니티 개발사, 그리고 개발자들이 모여서 스타링 X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버전업을 시켜서 오픈소스 프로젝트화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용화한 것이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용 버전은 상용화가 된 만큼 상용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지원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고객 기술 지원과 메인터넌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특정 기능을 애돈해 개발해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준수에 대한 여부도 같이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제너럴한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 플랫폼들은 시장이나 오픈소스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너럴한 제품이 성능이나 안정성에 크리티컬한 이동통신망에 사용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이동통신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과 맞는 기능과 성능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 주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윈드리버 시스템즈 한상우 매니저를 모시고 5G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변화와 이를 위한 오픈소스 인프라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G가 약속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또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개방성과 클라우드 기술,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서 5G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IT 인프라처럼 가상화와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배치하고 확장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5G는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5G가 가져올 기술적, 비즈니스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